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저녁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총장이 이 숨진 검찰 수사관 A씨의 빈소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다가 나왔는데요. 이 아끼던 수사관의 비보를 접한 윤석열 총장은 이번 주에 잡힌 모든 공식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2시간 30분간의 조문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까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요, 사실 조국 정국이 불타올랐던 그 시기에도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렸었습니다. 장관 일가 수사에는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오늘 그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회의니까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여기 장례식 오찬 만찬, 이번 주에 잡혀있던 윤석열 총장의 공식 일정, 식사 일정까지 다 취소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번 주 윤석열 총장 공식 일정을 보게 되면 외부위원회 오찬이나 대검 사무관 오찬 등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찬이나 만찬 같은 경우는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격려 환영을 나누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특히나 총애했다고 알려진 수사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상황에서 도저히 그러한 만찬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이건 상당히 또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좀 이 검찰 출신 수사관의 신변에 비극적인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일정을 수행하는 게 보통인데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마음의 상심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 또 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수사관 A씨의 선택 배경으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내지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공식 일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올스톱한 채 아마 지금 핸드폰 포렌식 작업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실을 규명해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도대체 고인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다, 먼저다라는 판단을 또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이렇게 점심 저녁 간담회 자리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격려하는 자리인데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취소하기로 했다. 예, 좋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 눈물도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변창훈 검사가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각 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그때도 모든 오만찬 취소했고요. 체육대회도 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A 수사관과는 아주 각별한 관계입니다. 예. 네, 2012년에 대검 범죄정보 담당관을 할 때 그 바로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 일요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소속돼 있던 A 수사관이 소속돼 있는 서울 동부지검의 사무국장에게 빈소 마련 단계에서부터 유족들을 배려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빈소를 지켰던 윤석열 총장은 입은 굳게 닫았지만 빈소 안에서는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유서에 가족에 대해서 잘 배려해달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강압 수사를 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묵묵부답, 표정도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끼던 수사관을 잃은 윤석열 총장의 눈물. 정태현 변호사님, 네. 검찰 생활을 하셨었으니까 네. 이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가 뭐 그리 가깝다면 가깝지는 않을 수 있는데 두 사람 보통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와 직원들이 가깝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지애적인 그런 그 끈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윤석열 지금 총장이 당시 범죄의 정보 담당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직원 수가 몇 명이 안 되거든요. 한 10명쯤 되려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범죄 정보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가까워질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그 당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급이 다른데 어떻게 가까울 수 있냐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말씀드린 더 게 가까울 그런 수 있어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급 차이가 초임 검사보다도 낮았던 검찰 수사관을 이렇게 깍듯하게 그리고 가는 길에 애도하는 게 윤석열 총장과의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뭐 마음이 따뜻한 그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 동료적인 그 우애가 훨씬 더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숨진 수사관, 뭐, 어제부터 저희가 쭉 짚어봤지만, 이 손바닥만한 메모지 9장의 유언을 적으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남은 가족들을 부탁한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어제 저희가 뭐 어느 정도까지의 의미는 좀 짚어봤었지만, 어제 조문 이후에 그 메모 형식의 유서 9장에 윤석열 이름 석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저걸 보면서 참 놀랐는데요. 우선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대학노트 크기의 A4, 9장 정도의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가족 이외에 누구 보세요 라고 남긴 유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남긴 게 유일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들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걸 봤을 때는 윤 총장에게 상당히 의지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가족들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좀 위로를 해달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그 A 수사관을 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검찰 출입할 때부터 예. 잘 알고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 통화도 했었습니다. 연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족 중에도 또 수사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의 뜻을 담은 그런 유서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상식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검찰 수사를 탓한다면 검찰 수사를 원망하는 마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면 검찰총장에게 정말 죄송하다. 가족들 배려 부탁드린다. 이런 유서를 남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빈소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참석자 중에서는 검찰총장에게 정신 차려라 이런 뭐 고성도 퍼부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인이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었던 것도 원망스러울 것이고 또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A 수사관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수진 부장이 숨진 이 수사관 A씨와 개인적인 인연도 있으시고 네. 취재하셨을 때 접했던 인연도 있으셨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다른 질문들도 드릴 때 좀 본인의 경험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혜철 평론가님 조수진 부장 말 맞다가 그럴 것이 제가 빈소를 오늘 쭉 지키고 있던 취재기자와 통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탓하거나 백원우 비서관을 탓한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 어둡고 좀 무거워서 어떤 분위기조차 가늠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지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인지 각자 바라보는 시각 따라 원인은 다르지만 아직 규명된 것은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정말 비극적인 선택이었고 그리고 이 A 수사관의 선택이 향후 청와대와 검찰의 어떤 지실 공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추모를 표하는 추모객들조차도 말을 참
입을 참 떼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짐작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조문객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다고도 하고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지금 청와대의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왔을 때도 이게 청와대 때문이 아니냐고 토로하는 그런 조문객들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A 수사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도를 충분히 표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의혹이 하루빨리 해명이 되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핸드폰 포렌식 결과나 또는 통화 내역, 메시지 확보 등을 통해서 대체 누가 이 A 수사관을 이토록 괴롭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할 수 있는 애도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백원우 팀 소속 수사관이 숨진 뒤에 그가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토로했는지 지인들의 증언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지기 전에 그의 행적을 다시 한번 쫓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수인 부장, 저하고 네. 달력을 한번 보실게요. 이날이 이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 전에 있었던 일정들을 조수인 부장이 지금 직접 취재를 좀 하셨다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 A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찰이 있을 때 알게 됐고요.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A 수사관이 저랑 고향이 같아요. 네. 그런 인연이 돼서 이제 인간적인 인연을 이어오게 됐는데 지난주에 민정비서관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것은 지난주에 행적을 한번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26일 화요일에는요. 이 A 수사관이 자신의 고교 후배와 저녁 술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괴로움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작년에 입학한 명문대 입학한 딸 그리고 이번 명문대 두 곳에 면접 시험을 본 아들 이야기. 그래서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같이 술자리를 한 친구가.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인 11월 28일에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에게 A 수사관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1997년 A 수사관이 첫 부임한 서울지검 강력부에 함께 있었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과 검사는요. 정말 형제애가 있습니다. 일종의. 왜냐? 검사가 유능하다는 평가를 들으려면 유능한 수사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울산지검이라든지 고래고기라든지 이런 걸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형님 제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실 거죠? 라고 해서 이 검찰의 전직 고위 간부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내라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1일 날 일요일 날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지금 숨진 일시는 11월 30일인 토요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금요일인 11월 29일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한 게 없고요.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울산의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있습니다. 나 개인적인 어떤 걸 했다. 이건 제가 취재하지 못했습니다. 조수인 부장님, 조금만 더 다시 정리하면 네. 조 부장이 취재하신 이 이틀간의 행적을 보면 그 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없었는데 그리고 토요일에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숨진 채 발견됐던 보도가 나왔다. 그럼 금요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만한 건 국회 운영위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11월 29일 날에는 국회 운영위가 있었지만 예. 기자들 주변 취재를 해서 살펴볼 것은 11월 29일 금요일 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이것을 취재하는 것이 기자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크게 눈에 띌 만한 이 숨진 이제 수사관 A씨의 발언은 없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일 잘하기고 소문난 정보 수집의 베테랑도 청와대에 파견된 뒤에는 겁이 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는 호탕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능력 또한 출중했습니다. 아마 상관들로부터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검찰에서도 어느 부서에 있든지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았던 베테랑 수사관. 근데 배종찬 소장님, 이제부터 좀 증언이 엇갈립니다만 첫 번째 한쪽의 증언을 일단 먼저 집중해보면 청와대 파견된 뒤에 여기 이 일이 위험하다고
이런 고민을 좀 토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청와대 근무를 소망할 겁니다. 그만큼 국가 전체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청와대 한번 가서 일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상당히 민감했을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관련되는 사안 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울산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였죠. 그런데 울산이라고 하는 이 광역지역과 연결되는 연관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민감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울산 검찰과도 연관됩니다. 울산 경찰 시청. 그런데 왜 그러냐?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의 후보자, 결국 당선자가 이 권력의 핵심과 상당히 가깝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주 친했다. 그러면 불과 우리가 2, 3개월에서 최근 한 달 전까지 아주 뜨거웠던 것이 바로 청와대와 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럼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인물, 내부에 있는 인물로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과연 내가 개인적으로 친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 관계가 더 중요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공적인 내 자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과연 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진영간 대결 구도에서 보수와 진보 쪽으로 나눠지는데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죠.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중도층일 것입니다.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 이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중압감을 위험하다 느꼈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원래 검찰청 수사관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관을 근무하다가 청와대에 파견났다 다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이로 볼 때도 한 20년 이상 검찰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범죄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터진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민정 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때 이것이 직권남용이나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걸로 상당히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느낀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은 이분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고 또 그중에는 또 정치권에 있다 들어간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은 그런 두려움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직접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더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A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파견 근무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 부처에서 유능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은 바로 청와대를 가봤느냐 이걸로 평가를 받는데 검찰 수사관 중에서요 청와대를 정권의 주체와 관련 없이 2번, 3번 파견 간 사람 검찰 수사관 중에서 2명 있어요. 누구와? 한 사람은 김태우 수사관 3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A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2번째 근무였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가 처음도 아니고 2번째란 말이죠. 그런데 민정 비서관실로 갈 때 본인이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도 통화를 했거든요. 전에 청와대 파견 갔을 때는 반부패 공직기강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정비서관실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열정을 느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올 1월에 원대복귀라고 하죠. 검찰청으로 돌아올 때 승진을 못하고 왔어요. 저는 왜 그럴까? 왜냐면은 적어도 청와대 파견을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것은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청와대를 다녀오면 승진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A 수사관과 함께 원대복귀를 한 경찰 간부가 있는데 그 경찰 간부는 승진을 해서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합리적 추론인데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수사관, 숨진 수사관 A씨가 그 지시에 불합리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지시에 대해서 흔쾌하게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승진을 하지 않고 원대복귀한 것 아닌가.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도 저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특감 발언도 고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어제 방송도 좀 하셨고 마음이 좀 착잡하셨을 것 같아서요. 좀 어떠셨는지 한 말씀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워낙 가까운 사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더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락을 안 해요. 제 사건 이후로는 연락을 잘 못했어요. 네. 제가 연락을 큰일할까봐 연락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지금 서초구 아프시다고 했는데요. 좀 어떤 식으로 좀 유관이 밝혀졌으면 좋겠는지 바라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뭐, 뭐든지 진심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 전 특검 반원이었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일단 검찰은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든 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든 이번 달 안에 이 하명 수사 의혹 수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인 것 같더라고요.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우선 뭐 핵심적인 게 지금 그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거든요. 그게 이제 포렌식이 며칠 후 끝이 날 것이고 아마 거기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두 가지 의혹의 핵심적인 관련자로 보이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그 전에 그 민정비서관실 밑에 있던 특별감찰 반원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 반원들과 최종적으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 개입 의혹의 출발점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빈소를 찾을지 참 관심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현 사건 첩보 보고서 작성하신 거 맞나요? 고인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김기현 첩보 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울산에 백원우. 유족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백원우 아니야? 백원우 전 비서관의 모습이 카메라에 정확히 포착되지는 않았는데 약 15분 정도 조문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돌아갔습니다. 장계철 평론가님. 그런데 여기 있는 제목처럼 백원우 전 비서관을 보자 유족들이 통곡했다는 취재진의 얘기입니다. 네, 일부 공개된 영상을 봐도 백원우 전 비서관이 등장하자마자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물론 저 오열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경력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추측되는 바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조금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비되는 것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2시간 반가량을 빈소에 머물렀고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15분가량 매우 짧게 머물다 떠나가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두고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느끼는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빈소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백 전 비서관이 고인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과연 그 당시에 이 별동대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울산에 내려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과연 어떤 업무를 하였고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만한 위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라도 확실하게 수사 이전에 국민들에게 밝히고 유족들에게 밝히는 것이 도의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오늘 빈소를 찾은 백원우 전 비서관, 유족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오열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원우 전 비서관과 동행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분담하시나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 아예 없다고 보시나요? 유족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족들하고 나눈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뭐 인터뷰에 응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딱 한마디를 남기고 왔어요. 유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얘기인즉슨 청와대에 일단 압박은 없었다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거 굉장히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어떤 말도 내놓지 않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내놓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하는 것. 이거밖에는 지금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말도.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어제도 2번 내놓고 오늘도 1번 내놨어요. 예.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
민정비서관실에서 정당한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 수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당한 업무 차원에서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 자꾸 이 말만 반복하니까 그렇다면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이냐?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롱만 나와요.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가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다라든가,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은 이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와대 실시간 반박과 대응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뉴스 탑10이 준비했던 첫 번째 주제, 어제와 오늘 각각 숨진 수사관의 빈소를 찾은 윤석열 총장과 백원우 전 비서관 얘기를 해봤습니다.